안녕하세요. "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?"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기를 당하셨으면 경찰서에 가세요. '아, 내가 사기를 당했다.'라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경찰서부터 일단 가십시오. 그게 제일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. 간혹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제가 뭘 해 드릴 수가 없어요, 당장. 본인이 이미 사기라고 느낄 정도라면 정말 사기가 맞고, 그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경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게 빨라요.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, 물론 사기에는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. 정말 지인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그런 종류의 사기도 있고, 아니면 중고거래 사기,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종류 불문하고 일단 경찰서부터 가서 수사관님 얘기를 듣는 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제 뭐 지인 간 돈 빌려주고 못 받는 문제, 뭐 투자금이네 뭐네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깔끔하게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아갈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정말 보이스피싱, 로맨스 스캠, 아무튼 그런 각종 선입금 사기 같은 것들은, 뭐 주식 리딩방 사기도 그렇고요. 그냥 경찰서에 가서 일단 접수를 하세요. 그거는 뭐 대단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지 않고, 일단 접수하고 나중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. 그리고 인제 접수를 하시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이제 보통 이런 거 접수하러 가시면 수사관님이 인제 얘기를 할 겁니다. "이거 인제 사건 접수는 해 드리는데 돈 돌려받는 거는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" 인제 답답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화가 나죠.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저도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정말 이걸 돌려받게 되면 운이 좋은 거고, 이 돈을 어떻게 당장 돌려받는 거는 불가능합니다. 뭐 계좌 지급 정지나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 구조 자체가, 그 계좌는 당연히 대포 통장일 거고, 그 대포 통장은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, 게다가 그 대포 통장에 돈을 오래 남겨 놓지 않아요. 결국에는 돌고 돌려 가지고 요즘에는 가상화폐로 다 출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 돈 받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. 근데 인제 돈을 어떻게든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죠.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도 다른 분들한테 막 상담을 받고 하시는데, 이제 그러다 보면 "이거 빨리 전문가 도움 받아서 계좌를 동결시켜야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."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된다는 분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제 그걸 맡긴 다음에 결국 돈을 못 받고 다시 저한테 와서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시죠. 저는 말씀을 드리죠. "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. 이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." 어떻게 보면 사기를 두 번 당하신 셈이 되죠. "아, 그러면은 지금 내가 속아서 지급한 이 돈이라도 어떻게 돌려받고 싶다."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막상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고,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돈을 들인 것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. 반환 청구하려면 소송을 또 해야 되는데, 소송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죠. 저는 처음에 인제 이런 연락을 받고 '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.'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인제 제가 상담을 드리면 "아니, 다른 분은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변호사님은 왜 안 된다고 하시나요?"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뭐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해서 반환 청구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, 이게 구조상 당장 어떻게 돈을 찾아서 갖다 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. 정말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다이다이를 떠 가지고, 표현이 좀 그런가요? 아무튼 전화를 해 가지고 뭐 "통장을 묶어 버리겠다." 어쩌겠다 하면서 막 싸워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?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수사기관에 뭐 이걸 얘기해서 저걸 얘기해서 그렇게 돈 받기는 어렵거든요. 결국 돈을 진짜 당장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랑 얘기를 해서 "너 통장 묶이면 큰일 나지 않느냐."라고 얘기를 하면서 "우리 의뢰인 돈만 돌려주면 내가
좋게 넘어가 줄게."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협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런 식으로 범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눈을 감고 넘어갈 수 있는지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방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무튼 뭐 제가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, 그래서 다른 분이 "어떻게 해 준다고 하던데요?"라고 물어보면 보통 빨리 고소장을 넣고 수사관님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뭐 아무튼 "사건을 진행시켜야 된다."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.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당장 돈을 못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를 안타깝게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단순 전달책 혹은 수거책, 이런 분들이 사고를 얼마 안 치고 기소가 되었을 때 실형을 피해 보고자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있거든요. 본인이 혹은 가족이 감당 가능한 범위의 사고를 쳤을 때, 그때 어떻게든 합의를 몇 명이랑 봐서 형을 낮추려고 시도를 합니다. 그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기는 것이지,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것만 아셔도 추가적으로 쓸데없이 돈 쓰는 거는 피하실 수 있는데, 그 헛된 기대를 가지고 돈을 썼다가 그마저도 돈을 더 날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경찰서 가서 수사관님이 솔직하게 보통 얘기를 해 주십니다. 이거 실제 피의자 잡을 때까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수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, 잡는다고 해도 이거는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수사관님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어요.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 보시려고 한다면 뭐 그것까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, 경찰서 가서 수사관님 만나기 전에 변호사 얘기를 먼저 듣고, 뭐 변호사랄까 그 카톡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여기저기서 뭔가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거기에 돈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돈 세탁하기가 상당히 쉬워졌어요. 돈을 금방금방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본인이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기를 쳐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통장에 들어왔어요. 그러면 그거를 5천만 원을 이자가 쌓이도록 거기에 계속 두겠습니까? 아니면 얼른 어디 다른 곳에 빼돌리려고 하겠습니까?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사실 답이 나오죠. 게다가 뭐 돈을 이렇게 한 방에 눈에 띄게 다른 곳에 보내지 않아요. 또 이걸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에 보낸 다음에 그 여러 군데에서 또 한 군데에다 모아 가지고 그걸 가상화폐로 바꿔서 인출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사기꾼한테 돈을 입금하는 그 순간 그 돈은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, 안타깝지만. 정말 운이 좋아 가지고 그 범행에 가다가 누군가가 잡혔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의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어서 연락을 해 온다면 그때 가서 조금이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, 당장 움직여 가지고 뭐 며칠 사이에 돈을 돌려받고 이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제가 이런 상담 요청을 갈수록 많이 받아서, 근데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. "돈을 당장 못 돌려받는다. 일단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." 이런 얘기 해 드리고 제가 상담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다 돈을 어지간하면 돌려 드리거든요. 근데 이런 게 워낙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려 봤는데요. 일단 의심이 된다, 당했다 싶으시면 경찰서부터 가세요. 뭐라도 접수를 시켜 놓으시고 수사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시고, 그리고 아마 은행에 신고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다 취하신 다음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. 그 상황에서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자료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언지를 받았다든지, 아니면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. 근데 변호사가 당장 돈을 어떻게 찾아다 주거나 하는 걸 기대하고 변호사를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,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.
등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상하다 싶으시면 경찰서에 가보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오셔라. 그래야 제대로 확실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